시간을 걷는 사람들 스토리북. 할머니의 빈 의자. 잊혔던 이름을 되찾는 시간. 사람은 누구나 들여다보면 하나의 시이다. 늦게 펴도 시는 시고 꽃은 꽃이다. 나태주. 일막 이름이 사라진 자리. 정옥수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저 할머니로 불렸다. 동네 슈퍼에서도 병원 접수대에서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녀도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저기요 할머니 라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돌아서던 어느 날 문득 내 이름이 뭐였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의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아침엔 묵은 찬으로 밥을 지었고 낮엔 TV 앞에 앉았다. 저녁이면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멀고 기억만 가까웠다. 이름이 불리지 않는 삶은 마치 투명한 벽 안에 갇혀있는 듯했다. 존재는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기분. 하루가 이틀 같고 이틀이 3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작고 희미한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시니어 생활 글쓰기 당신의 삶이 한 편의 시가 됩니다. 전단지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적혀있던 문구를 다시 읽었다. 한 편의 시가 됩니다. 그 문장이 마음에 닿았다. 평생 시 한 줄 써본 적 없었지만 왠지 그 말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글을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복지관 문을 두드린 건 그로부터 3일 뒤였다. 글쓰기 교실은 기대보다 조용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젊은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수업에서는 잘 쓰는 것보다 진짜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첫 과제는 나의 이름에 대한 짧은 글이었다. 정옥수는 연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니. 정옥순 세 글자를 조용히 써내려가며 그녀는 오래된 기억의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13살 때 처음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던 날,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러주던 순간, 그리고 아이들이 컸을 무렵부터 그 이름을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기억은 자잘한 파편처럼 튀어나왔고 그 파편을 글로 붙이는 작업은 생각보다 감정이 많이 흔들리는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정옥수는 동네 문구점에서 작은 노트를 하나 샀다. 연보라색의 얇은 노트. 겉장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맨 첫 장에 또박또박 적었다. 정옥순의 이야기.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이름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자신을 할머니가 아니라 정옥순으로 다시 존재하게 해줬다. 어느 날 문득 그녀는 거울 앞에서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정옥순. 오래 기다리게 했네. 이막. 한 줄 한 줄 내 이야기를 적다. 봄이 여름으로 향하던 어느 날 정옥수는 작은 글쓰기 노트를 다 채웠다. 맨 첫 장에 적힌 이름 아래로 자신도 몰랐던 기억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다. 결혼식 날 입었던 레이스 원피스의 까끌한 촉감, 남편이 첫 월급으로 사다 준 고무장갑 한 켤레의 생생한 붉은빛, 아이들이 떠나간 방에서 혼자 꾹 참고 울었던 밤의 정적.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글을 쓰기 전까지 자신의 삶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며 넘겨왔던 순간들이 글로 옮겨지자 하나하나 고유한 무늬를 가진 기억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복지관 글쓰기 수업은 점점 그녀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매주 한 편씩 발표하는 시간이 오면 처음엔 손이 떨려 글을 들고도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읽고 중간에 눈물을 훔치면서도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그녀의 글을 듣고 나서 참 감동이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이들도 생겼다. 그 말이 새삼스러워 마음에 오래 남았다. 평생 누군가에게 당신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 한마디가 자신이 잊고 지낸 존재감을 서서히 되살려 주었다. 그러나 글쓰기가 항상 위로만 되는 건 아니었다.
잊고 싶었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다. 아이의 열이 사흘 넘게 내리지 않아 밤새 이불을 붙잡고 남편과 번갈아 울던 밤,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숨을 거둔 남편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독립한 뒤 찾아온 묘한 공허감. 그녀는 그 감정들 앞에서 숨지 않기로 했다. 글쓰기라는 도구가 삶의 뒷마당에 던져두었던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게 만들었다. 먼지가 묻은 기억을 손수 털어내며 그녀는 자신을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 즈음 글쓰기 수업에 새로운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첫 수업날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있었고 말없이 웃는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이름을 들었을 때 정옥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이영자.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의 이름이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김밥을 싸고 몰래 시를 읽으며 웃던 시절. 결혼 후 연락이 끊기고 마치 잃어버린 페이지처럼 기억 속에 접혀있던 그 이름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 옥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중구 산동네 살던 그 이영자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옥순이 맞구나. 너도 그 이름 잊지 않았구나.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자주 함께 산책을 하고 카페에도 갔다. 서로의 노트를 읽어주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게 도와주었다.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조용한 공감은 글로만 채울 수 없던 마음의 빈틈을 메워주었다. 하루는 이영자가 말했다. 옥순아, 너 글 쓸 때 참 예뻐. 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그 말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존재의 확신이었다.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노트는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에 한 줄만 쓰는 날도 있었고 단어 하나를 붙잡고 반나절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느림은 그녀에게 익숙했다. 삶은 원래 서두르지 않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늦게 찾아왔기 때문이다.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에 시니어 글쓰기 마을 발표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는 포스터가 붙었다. 그녀는 그 문구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마침내 이름을 적었다. 정옥순. 그날 밤 그녀는 하얀 종이를 꺼냈다. 지금껏 써온 수많은 문장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다. 나는 누구였는가? 그 질문 앞에 조용히 연필을 들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진, 글을 쓰는 사람, 기억을 안고 사는 사람, 살아있는 한 줄 한 줄의 시였다. 산막 다시 나로 산다는 것. 복지관 발표회 날 초여름의 햇살이 창문을 부드럽게 스치고 있었다. 옥수는 흰색 셔츠 위에 연보라빛 카디건을 걸쳤다. 손에는 그동안 써내려간 이야기 중 가장 아끼는 글을 인쇄한 종이 몇 장이 쥐어져 있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그 떨림조차 의미 있어 보였다. 발표회장은 작은 강당이었다. 앞줄에는 동네 주민들과 글쓰기 수업에 함께한 이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 옆에는 간이 마이크 하나와 접이식 책상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풍경은 어쩌면 한편의 시처럼 느껴졌다. 순서표에 적힌 그녀의 이름, 7번 정옥순. 그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된 것을 본 순간 가슴 속에서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이 일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 나이에도 여전히 떨리는 일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오래전 학교 방송반에서 시를 읽던 17살 소녀처럼. 그러고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뒤따라 나오는 박수는 그녀의 발걸음을 조용히 떠밀어주는 바람 같았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종이를 들고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정옥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 그녀는 이미 한 사람의 삶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었다. 이름을 말하는 일, 그것이 이토록 벅차오르는 일이 될 줄은 예전엔 몰랐다. 그녀가 읽은 이야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평범한 하루에 대한 것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어느 비오는 날, 빈방에서 홀로 끓인 미역국, 남편 없이 처음 맞는 결혼기념일,
창문 너머로 스며들던 냄새, 그리고 그날 밤 정막 속에서 꺼낸 한 문장. 나는 잊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강당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숨조차 죽인 채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아내였고 지금은 혼자이지만 여전히 나는 나입니다. 내 이름은 정옥순입니다. 나는 이 이름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낭독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작은 박수가 하나둘 번졌다. 누군가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로 내 인생의 무대에 선 것 같아. 그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야기로 채운 무대였고 거기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발표회가 끝난 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할머니 글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요즘 제 이름이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럴 때 그냥 한 줄이라도 써요. 생각나는 말이든 마음속 말이든 그게 결국 당신을 다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날 이후 동네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시니어 북 코너에는 정옥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작은 이름표가 붙은 책자가 놓이게 됐다. 그녀의 짧은 수필과 단상들을 모은 책자였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게 누구인지 몰랐지만 글을 펼치면 그 안엔 따뜻하고 조용한 삶의 문장이 차분히 담겨 있었다. 글쓰기는 그녀에게 또 다른 일상이 되었다. 이영자와 함께 매주 한 편씩 서로의 글을 읽어주며 웃고 울고 기억을 꺼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쓸모 없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문장들이 가능했다고 믿는다. 어느 겨울밤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노트를 펼치며 이렇게 썼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글을 쓰고 기억을 품고 이름을 부르며 살아있다. 이 삶은 늦게 핀 꽃이지만 그래서 더 향기롭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내 이름은 정옥순입니다. 나는 참 괜찮게 살아왔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그녀는 조용히 등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인생은 어쩌면 마지막 페이지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이야기일지도 몰랐다.